처음 들으시는 선생님 지금 뭐 아직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 분 안 계시네. 아, 예. 예,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이번 30분 내지 40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되실 분은 매번 뭐 분기마다 말씀드리는 내용들인데 제일 첫 번째 내용들은 그래요.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명리학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명리학을 이제 좀 어떤 것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좀 역사적인 문제를 조금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중국 역사까지 좀 뭐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저 프린트물을 좀 몇 장 드렸습니다. 몇 장 드렸는데 요 내용들이 뭐가면 좀 뭐 있는 내용들을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추려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또 뭐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명리학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명리학이 어떤 학문이라는 걸 이제 조금 짧게나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더 추가적으로 제가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기초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명리학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그 시스템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어떤 한 룰에 의해서 메커니즘처럼 돌아가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명리학을 굉장히 빨리 수용하면서 이해하면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까지 제가 오늘 시간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오늘 프린트물에 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우리 명리학의 역사는 역학이죠. 역학인데 그 주역의 근원을 둔다라고 대개가 그렇게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역의 가장 근원된 내용이 음양이 변하다. 자연의 변화함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 자연의 변화함 속에서 어떻다 우리 그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모든 또는 만물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변화하면서 자연이 변화하는 그 가운데서 같이 따라 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또는 성장해 나간다 이런 거예요. 또는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 한 세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죠. 모든 생명이 어떤 그것이 이제 가장 근원된 게 자연의 변화함에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의 변화함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대우주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 이 대자연을 변화하게 하는 기운은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이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모든 만물은 그 본연의 그 본성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하늘의 이치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 것도 그래서 천수상하고 지수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변화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의 가장 근원은 주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근원은 이래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복희라고 되어 있죠. 복희 사망국의 첫 임금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망국이라면 이때는 태오복희시라고 나오면 여기서는 하도와 낙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명의 근원지예요. 우리 인류 문명의 근원지. 중국 역사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인류 문명의 근원지인데 이때가 사망 오제 때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당군 신화적이에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문명의 근원지라서 복희시가 하도라는 상생도의 그림을 찾아내고 어디서 용마의 등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당군 신화 같은 얘기 맞죠? 어디 보면 뭐 귀신 신화를 까먹는 그런 소리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은 그 어떤 이제 하도라는 어떤 그림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우란 사람이 거북에 있던 껍질 속에서 그 문양을 보고 낙서도를 찾아냅니다. 희한하죠. 이 낙서도란 뭐가 하면 우리가 명리를 이야기하는 상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생과 상극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음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 음양이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걸 변화하면서 말하는데 그것을 명리적으로는 상생과 상극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하도와 낙서 속에서 찾아냅니다. 그래 하도와 낙서라는 게 하도의 도와 낙서라는 서의 뒷자리를 떼서 뭡니까? 도서관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 도서관은 우리 인류의 어떤 문명의 근원지다라고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 복희씨로 하여금 우리 문명의 근원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하고는 무슨 관계 있냐는 이후에 춘추전국 시대에 와서 제자백가들이 많잖아요. 법과 도가 뭐 많죠. 우리가 이 옛날 뭐 공자, 맹자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파들에 의해서 그죠? 학파들에 의해서 그때 이제 주역이 대표적인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인문학입니다. 물론 노자의 도덕경도 있고 많지만은 역학적으로 살아남은 얘기인데 가장 그게 이 주역이에요.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학이죠. 그런데 이 주역인데 이 주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역에 음양가들에 의한 그 학파에 그 음양가가 주역에 음양론이 포함됐습니다. 접목시킨 거예요. 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충분히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 연구를 해보면은 이 음양가들이 주역 이전에 이 음양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음양은 주역이 각 학파에서 각 제자들에서 그 학파들의 논리에서 음양론을 다 접목시킨 거예요. 음양론을. 그럼 우리는 뭐 귀곡자니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음양가의 어떤 가장 시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 태어난 그 연도로 살아 있었던 그 연도 환경을 보면 공자 이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그 어떤 데는 공자 이전에 공자보다 뭐 한 180년씩 살았는 이런 그것도 있거든요. 기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자는 뭐 71살인가 74살인가 살았는데 이거는 뭐 180년을 살았다는 그런 그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록에 의하면 훨씬 전에 이제 음양이라는 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고 따져보면 굉장히 우리 명리학은 음양론이거든요. 음양론은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음양오행론이에요. 거기서 아까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수상치수형의 그 메커니즘을 접목시켜서 서로 관계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게 그죠. 계절적으로 사상적으로 계절적으로 변화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역사가 지금 현재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평 명리학의 지금 현재까지 쭉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게 어느 날 이 점학으로서 툭 떨어져 갖고 누가 만드는 게 뭐 자평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뭐 당대에 뭐 이호중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 띠를 보고 하는 걸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툭 떨어져서 당나라 때 그 고관 대작 이호중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많은 수많은 세월과 역사 속에서 정립돼 있었던 그런 학문이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중간에 이제 굉장히 왜곡되어 온 것들이죠. 그게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이 명리학이 제대로 자리를 못 찾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우리 지금 대학에서도 지금 이 명리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내려왔다. 그리고 주역의 역사를 보면 그다음에 문왕이 내려오면 주날 때 문왕이 64개를 설명하는 괴사전을 만들고 그죠? 그다음 주공이 이제 문왕의 아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은 주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주역에 관한 내용은 그 이후에 주역은 음양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리학은 음양 오행으로 사상과 오행으로 변화하고 일어나갑니다. 사상과 오행으로. 제가 음양론 이야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주역이나 명리학이나 같은 한 역학으로서 어떤 한 판은 조금씩 다르겠죠. 뭐 음양설이나 음양오행설이나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해놓은 거는 명리학이 그만큼의 어떤
뭐 학문적 근거가 있는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저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뭐 주역하고 우리 명략하고 관계는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관계는 맹주역의 음양오행이 주역이 음양오행이 나와야 그 음양오행이 우리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그러나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역은 주역이고 명리학은 명리학이다. 명리학은 그래 주역에서 나중에 그 역학의 전제론에서 제가 지난번에 뭐 이기론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성리 뭐 학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성리학과 상당히 가깝다라는 거죠. 성리학.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도 뭡니까? 그 모든 만물은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게 하늘은 양이고 모든 만물을 음으로 봤을 때 음양의 이치가 서로 관계를 주는 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평명리는 해놔놓고 가로로 반을 쭉 꺼놨죠. 꺼놔놓고 음양오행은 길을 말한다. 정신. 그죠? 음은 양을 지향하고 양은 음을 지향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명리학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런 거구나. 그냥 뭐 음양오행이 상생상극이 어떻고 저떻고 그다음에 뭐 이 또 뭐지? 또 무슨 신살계사고 뭐 도화살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데 그거는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이 시스템 속에 중급이나 고급 과정들이 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명리학은 음양오행, 그죠? 음양오행 또는 음양오행과 사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까 주역은 계속 음과 양이 변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음은 항상 먼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음 속에서 양이 나오니까 양이 나오고 음과 음은 양은 하나고 음은 둘이에요. 요 이제 음양이 나누어질 때는 요 양은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죠. 음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근데 음양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그럽니다. 뭐 무극이니 태극이니 그거는 뭐 있니 없니 뭐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이 얘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있다는 것이 있기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없었는데 의에 존재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 존재함이 바로 음과 양이더라는 우리 태극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바로 음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를 양은 이렇게 표현했고 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저 주역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또 어떻게 변한다? 계속 음양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변하겠죠. 어떻게? 양은 그죠? 음과 양으로 변하고 그죠? 또 여기서 또 두 개로 변합니다. 이거 음이죠. 음에서 또 양과 음으로 변하고 이 얘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음양이 변해서 사상이 되고 4개예요. 그죠? 또 나가면 몇 개입니까? 또 8개가 나오고 이런 얘기예요. 또 나가면 64개가 나오고 이게 주역에서 음양이 계속 변해서 어떻게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하늘과 땅, 물, 자연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목화토금수예요. 5개. 그죠?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양의 것들 중에서 또 음양해서 10개가 있고. 자,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양과 음에서 요 위에는 같습니다. 뭐 있든 없든 같이 있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음양이 변해서 우리는 여기 이제 음과 양을 표시하죠. 음양이라 합니다.
이 위에 거는 뭐 있든 없든 모르겠고, 그죠? 음양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음양으로 변하죠. 음양은 또다시 사상과 우리는 명리는 오행이라 합니다. 그 사상은 뭐고 하면 사상은 네 개를 말하게 해줘. 넉사자 쓰니까 사상은 네 개를 말하는데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고 이거예요. 오행은 하늘의 기운을 말한다. 오행은 이 사실 이 길을 말하거든요. 길을 말해. 사상은 우리가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질이라 하는데 질 나타난다. 보이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뭐 이기론이다 이런 거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는 여기 기는 사상 쪽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상은 이런 네 가지를 말하고, 그죠? 원래 오행을 먼저 위에서 해야 되는데, 오행은 목과 화와 토와 금과 수가 있다. 요걸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오행이라 한다. 자, 여기서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은 사상과 이거는 뭐가 하면 오행과 사상에 대해서도 이 설명을 하면 오행은 아까 제가 천수상치수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의 기운을 말하고 기운은 하늘의 기운을 말하고 사상은 땅의 기운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지간에. 근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리는 거죠. 서로 맞물려가면서 이제 이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계절을 볼 수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여름으로 변하고 여름에서 또 가을로 가고 가을이 겨울로 가고 겨울은 또다시 봄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더라. 그런데 하늘의 기운은 어떻게 변하면 이걸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오행으로 기호를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게? 목, 화, 토, 금, 수. 이게 오행입니다. 이걸 사상과 오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음양이 변해서 사상과 오행으로 변하고, 그럼 그 사상은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고, 오행은 하늘의 기운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늘의 태양이 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우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서 식물의 꽃을 만들어내잖아요. 모든 나무가 식물들이 성장하잖아요. 그 기운을 받아서 그걸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수상치수형 하는 거예요. 그게. 자, 목화토금수로 기호를 갖다 붙였습니다. 목의 성정은 이런 거거든요. 그럼 목이라 하면 나무 목자를 썼으니까 목은 나무요. 그래서 나무는 목생화학 하니까 나무는 불을 떼는 데 써야지고, 그래 불 떼는 데 나무를 넣으니까 불이 더 확 살아나고.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지만은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땅이고 이래 하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거기에서 끝이에요. 굉장히 오래 머무릅니다. 상생상것까지 굉장히 오래 머물게 돼서.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포인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자, 제가 프린트물 드리는 것 중에 보면 이 목화토금수를 물론 기호를 나무 목자를 쓰고 이 나무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나무가 생명이다라는 거 상징적인 것이에요.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상징적으로 나무 목을 기호로 갖다 붙인 것이지 목은 나무다라는 개념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화는 불, 그죠? 불이다. 불이라는 것에 고정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행은 이렇게 기호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러자니 하늘의 오행의 기운과 지기의 사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과 같이 대조해 보니 목은 봄과 같고, 봄의 환경의 계절은 오행으로 말하자면 목의 기운과 같고, 그럼 봄을 오행으로 말하라 하면
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 자, 목을 또 그러면은 목의 오행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상론에서 이야기한다면 봄이다. 그죠? 이제 이렇게 화는 여름이요. 그죠? 가을은 금이다는 거죠. 그다음에 겨울은 수다. 겨울은 수다. 그럼 겨울은 왜 수라 할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이라는 카테고리 속에는 봄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봄이라는 것도 있고, 생명이라는 것도 있고, 씨앗이라는 것도 있고, 이 굉장히 그 안에 이제 뚜껑을 열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화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연기해서 보면 봄은 우리의 봄은 언제부터입니까? 입춘이 지난 양력 2월 4일 이후, 그죠? 그럼 그때를 이제 봄이라 하는데, 그럼 봄은 왜 봄이라? 씨앗에서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씨앗에서 새싹이 피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요쯤에는 바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온 천지가 봄이 되니 어떻습니까? 우리 들에 나가보면 천지가 파래요. 새싹들이 펴서 파랗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파랗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 목의 색깔은 파란색이구나. 청록색이라고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묶여서 그 카테고리 속에 다 연결되어 있다. 요걸 이제 새싹이 피는 요 때의 환경은 그럼 오행적으로 뭐랄까요? 바로 답이 나오겠죠. 목이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란 또 우리 이제 이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면, 그죠? 없던 것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없던 것에서. 그래, 목이라는 기운은 어때요? 바로 태어난 그러한 기운과 같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바로 태어났을 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 이걸 에너지화 한다면 목의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성장하겠죠. 더 성장, 그죠? 활발하게 성장. 또는 이 가지가 뻗어나고 이런 얘기잖아요. 뻗어나면서 더 나아가려 하고, 그죠? 이러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기운은 우리가 화라한다, 화라한다는 거죠. 그래, 화라는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날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 자라나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계속 확산해 나가고, 번져 나가고, 날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운이 어떻다? 여름에 꽃을 피우는 그런 환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태어나서 화의 영역은 꽃을 피우는 한참 아름답게 자라고 꽃을 피우는 그러한 환경, 그죠? 이제 이러한 환경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사람들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한창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고 가장 화려한 시기, 그죠? 그럼 우리 가장 화려한 시기가 우리 연령대는 보통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시기, 보통 한 30세 이전에 사회 나가잖아요. 사회 나가서 한 55세까지 뭐 조기 맹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충 한 그 정도 한 60세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다면 그러한 시기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다면은.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자라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잘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만 자라게 하는 기운. 우리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한참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 안 자라죠. 어떤 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저도 좀 진짜 제가 줄었던데 진짜 줄었어요. 이제 그러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자라지 않게 하는 이 기운을 토라고 하는데, 이걸 토라고 하는데,
이 기운이 에너지가 없으면 어떨까요? 계속 나가기만 해요. 계속 나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가을에 겨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름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식물,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기운, 더 이상 자라지 말고 다시 본래대로 들어가라. 네가 살아온 만큼의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얘기예요. 다시 본래에 들어가라. 결과물을 만들고 이거 언제? 겨울로 보면 토는 요게까지 토의 영역은 더 이상 자라지 말고 나가는 것을 더 나가게 하지 말고 다시 안으로 수렴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역할이죠. 나가지 말고 수렴해라 이거예요. 우리 식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꽃이 확 피고 나니까 어때요? 그 꽃들이 쭈그러들죠. 오히려 쭈그러들면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때 가을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단풍 드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단풍이 어떻습니까? 위에부터 단풍이 든다는 내용은 위에 봄에서 그죠? 여름으로 가면서 자양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양분을 계속 먹어보면서 위에까지 전부 온 천지가 파랗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다시 그 자양분이 뿌리로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동작에서 위에 있는 것들은 마르죠. 마르면서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하는 동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 수렴하고자 하는 이 시기는 가을이죠. 가을에 오행적으로는 금이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금은 어디로 가고자 함입니까? 그럼 이 금 속에는 그 열매가 완성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씨앗이 있어야 완성되잖아요. 그 씨앗이 수였다는 거죠. 수.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화로 감이 위함이고, 그죠? 화는 토의 개입에 의해서 금으로 운동성이 바뀌고, 그죠? 또 그 금의 운동성은 수로 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이 얘기가, 자, 요걸 갖다가 이제 명리적으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제가 드리는 거. 목은 봄 해놨죠. 봄. 이러니까 목은 봄이라 할 수밖에 없죠. 자, 옆에는 또 나무, 새싹 일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래요.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모든 일의 출발이라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목은 출발. 사람도 출발. 모든 생명이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명리학적 기호로는 목이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목의 에너지가 누구 우리 명을 탁 열어보니까 우리 혹시 지금 우리 이번 학기 처음 오신 선생님들 그 전화기 앱 깔려 있죠? 자기 명 들어 있죠? 안 들어 있어요? 자기 명 앱 안 깔려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지난주에 안 나오죠? 이따 좀 가르쳐 주세요. 앱을 좀 깔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 명을 알아야 뭐 관심을 가지지.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옆에 분들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의 에너지가 많나? 목의 에너지 많아요? 없어요. 그래 그게 있나 없나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한 단편적인 것이지만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는, 그죠? 화의 생명이, 목의 생명이 화화됐다라는 거잖아요. 화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는 음과 양이 하늘, 아까 천수상 했잖아요. 천수상 지수이라 했잖아. 그것들이 서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그게 우리 명리적으로는 상생상극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상생상극하면서 이렇게 변화해 나거든. 이 기운 속에서도 목생화하면서 목극토하면서 또 금공목하면서 그죠? 이 수생목하면서 이런 데 관계를 하면서 계속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상생상극을 하지 않고 가만히 목생화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목생화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없습니다. 나무고 뭐고 결과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들은 후세를 못 놓지요. 없어요. 우리 뭐 자식들도 없다니까. 목생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 목국토도 하고 계속 모든 그런 관계가 서로 상생상극을 함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또 우리 할아버지도 계속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조상 200살, 300살 계속 살아있으면 죽으면 없고 계속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세상이 안 돌아가죠. 정체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오행이 상생상극하면서 관계를 하면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제가 몇 가지를 요 밑에 메모해 놓은 겁니다. 요 내용을 조금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되는지 체크를 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오셔서 한번 질문을 주시면은 그에 대한 답을 명쾌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과정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스톱 좀 해주십시오.